그윽한 승부의 향기, 제16회 맥심커피배 입신 최강전 송태곤 구단의 해설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커피와 입신을 떠올리면 뭔가 원숭미가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그 원숭미보다는 풋풋한 새내기 입신이 등장을 하죠. 네, 이제 한종진 구단이 막 입신이 되면서 네. 오늘은 한종진 구단 같은 경우는 원숙한 바둑보다는 좀 패기 넘치는 바둑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과연 새내기 입신의 상대는 누가 될까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대회 정보와 함께 대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16회 맥심커피배 9단만 참가할 수 있고요. 카누 포인트로 24명 입심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종진 구단 같은 경우는 카누 포인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회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와일드카드로 이번 맥심배에 참여하게 되면서 열의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대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한종진 구단의 상대는 서봉수 구단. 굉장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네, 오늘 노련미와 패기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승자가 4명의 승자가 등장했습니다. 이창호, 최규병, 안조영, 윤준상 구단이 먼저 선착을 해 있네요. 자, 오늘 한종진 구단 대 서봉수 구단의 대결, 기풍은 어떨까요? 두 선수 모두 워낙 실리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초반에 실리를 차지하기 위한 전투가 치열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승부의 포인트는 후반전에 어느 기사가 실수가 좀 덜 나오느냐가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결은 후반전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관록과 패기의 대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대국 입신과 커피의 만남, 제16회 맥심커피배 입신 최강전, 24강전 한종진 구단 대 서봉수 구단의 대결입니다. 네, 대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봉수 구단의 흑번, 한종진 구단의 백번. 한종진 구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스튜디오에서 본인이 직접 대국하기보다는 네. 감독으로서 선수들을 격려하러 좀 많이 왔던 그 공간에서 본인이 직접 대국을 펼치는 건데요. 초반에는 약간 어색한 그런 느낌이 있겠지만 그래도 네. 바둑에 조금 집중하다 보면은 스튜디오다 이런 생각은 아마 없어질 것입니다. 두 기사 모두 올해 공식 시합 첫 대국입니다. 서봉수 구단 같은 경우는 아직도 바둑에 대한 그 공부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네. 거의 매일같이 기원에 나와서 젊은 기사들과 같이 이제 좀 연구를 하고 대국도 직접 두기도 하고요. 오늘 두 기사 모두 이 바둑에 대한 사랑이 정말 대단한 두 기사입니다. 이제 한종진 구단 같은 경우는 후배 양성에 상당히 큰 힘을 쏟고 있죠. 네. 서봉수 구단이 속기파로 유명하지 않나요? 하지만 일단 맥심커피배 같은 경우는 바로 초읽기가 아니기 때문에 초반은 그래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좀 가져가기 위해서 약간은 시간을 사용을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속기파더라도 초반에는 좀 중요시하는군요. 그러니까 속기 바둑일수록 어떻게 보면 초반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게 짜이느냐 아니면은 자신이 좀 잘 꺼려하는 쪽으로 짜이느냐에 따라서 중반, 후반 운영이 상당히 시간 이런 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초반에 좀 시간을 써놔야지 나중에 더 빨리 둘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두 기사의 대결. 오늘도 취재 열기가 뜨겁습니다. 역시 한종진 구단이 패기 있게 네. 지금 포석을 짜고 있어요. 사실 한종진 구단도 실리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손을 돌려서 우상기 쪽으로 걸치는 것을 택했지만 이제 네. 보통이라면 뭐 많이 두는 것은 역시 이곳에 삼선 이제 붙이네. 붙여서 실리를 차지하는 네. 이 정석을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한종진 구단의 입맛에도 사실 이 정석 선택이 좀 더 어울리지 않나 생각은 되지만 서봉수 구단을 상대로 좀 패기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네. 작전을 조금 세우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자 서봉수 구단도 별 고민 없이 바로 위쪽으로 붙이는 정석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이 위쪽으로 붙여가는 정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네. 보면 이제 딱 정석의 스타일이 우변 쪽에 세력을 쌓아서 큰 모양을 짓겠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이 붙이는 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실리를 택할 때 두는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백이 방법이 이제 호구로 두느냐 네. 있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호구로 둔다면 아마 손을 돌려서 좌상기 쪽을 차지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백이 호구로 두지 않고 그냥 이제 이어서 한종진 구단도 다시 실리로 가네요. 네. 이제 이 붙인 수는 이제 실리로 가겠다라는 수고요. 만약에 이제 이어서 두었다면은 서봉수 구단은 이제 실리를 차지하는 쪽으로 갔을 텐데요. 보통 이 우상귀에 흙이 이 붙이는 정석은요. 주변 배석이 좌상귀 쪽이 실전에는 한 칸 높은 걸침을 했는데 한 칸 아래로 나를자 걸침일 때 보통 많이 두어지는 포석 아닌가요? 그러니까 높은 걸침일 때도 그렇고 낮은 걸침일 때도 그렇고 일단 한 칸 높은 걸침을 했을 때 보통의 경우에는 위로 붙이는 정석 선택은 사실 잘 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좌상기 상황이 지금처럼 이제 한 칸으로 걸쳐져 있던 날일자로 걸쳐져 있던 네. 그럴 때는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는 정석입니다. 한종진 구단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먼저 좀 비튼 거예요. 네. 실리를 빼앗길 수 없다. 두 기사 모두 실리를 좋아하고 특히 상대가 실리를 좋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좀 실리를 차지하고 싶은 네. 그런 생각이 들죠. 정석인가요? 네. 여기까지? 뭐 자주 나오는 모양은 아니지만 네. 일단 백의 입장에서는 선수로 이제 실리를 차지하고 지금처럼 이제 손을 돌려서 두겠다 그런 뜻이고요. 흑도 이 백 한 점을 차단함으로써 이제 우변 쪽에 큰 모양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흑과 백 서로 불만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소목에서 한 칸 높은 걸침일 때 거의 두 가지만 두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삼선으로 붙여서 가장 이제 기본 정석이죠. 네, 삼선으로 붙여서 실리를 차지하느냐 네. 아니면 지금처럼 다가서고 거의 이제는 뭐 신형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하도 자주 나와서요. 네. 이 정석이 과연 오늘도 나올지. 최근에는 귀를 젖히고 두는 것보다는 그냥 두 칸을 벌리는 바둑이 훨씬 많습니다. 네, 역시 그냥 두 칸을 벌려 가고요. 보통 이제 젊은 기사들이 좀 선배님들과 대국을 펼칠 때 네. 이렇게 좀 신형으로 둘 때가 사실 많아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통 신형을 많이 두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서봉수 구단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같이 나와서 연구를 좀 많이 하고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좌상기 변화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종진 구단보다 오히려 서봉수 구단이 더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한종진 구단이 바로 두 칸을 뛰자 거의 생각도 안 하고 날일자로 손이 바로 나왔거든요. 네. 서봉수 구단도 이 좌상기, 저 장시정석이라는 저 좌상기 변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는 결론을 좀 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방금 장시 정석이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럼 처음에 장시 구단이 먼저 사용을 한 건가요? 네, 일본에 이제 장시 구단이 처음에 사용을 했어요. 근데 네. 그 처음 당시에는 유행을 좀 타지 못하다가 네. 이제 중국 기사들이 두기 시작하면서 좀 유행을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두 기사 프로필 확인해 보죠. 한종진 구단, 서봉수 구단. 79년생, 53년생의 기사입니다. 96년
1970년에 입단에 성공을 했고요. 자, 랭킹 차이 비슷하네요. 84위, 98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지금 14년도 성적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좀 무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한종진 구단은 작년에 입신의 반열에 올랐죠. 자, 상대 전적에서는 서봉수 구단이 3승 1패로 앞서 있는데요. 하지만 마지막 대국에서는 또 한종진 구단이 승리를 거뒀어요. 네, 이제 마지막 대국이 2012년도에 두어진 거고요. 네. 좀 오래전에 두어졌기 때문에 두 기사가 오늘 대국을 펼치는 데 있어서는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서봉수 구단 작년에 삼성화재배 본선에 오른 바가 있습니다. 정말 꾸준히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네, 그리고 서봉수 구단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젊은 기사들하고 성적도 괜찮지만 네. 같은 시니어들과의 성적에서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얼마 전 시니어 바둑 클래식에서도 왕위전 우승을 차지를 네. 했었고요. 기성전에서 준우승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한종진 구단이 어떻게 보면은 먼저 약간이나마 비틀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좌상기 모양 같은 경우는 네. 정석이 사실 워낙 많고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모든 변화를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 흑이 날일자로 했을 때 백이 늘고 여길 한 칸 뛰면은 원래 보통은 그냥 두 칸을 뛰는 겁니다. 흑이 길을 차지할 때 이제 백이 상변을 두 칸 뛰는 정도가 보통인데 네. 지금 한종진 구단의 생각은 좌변보다는 상변 쪽을 힘있게 밀고 올라오면서 이 한 점 당장은 움직이기가 약간 부담되지만 상변 쪽에 세력이 쌓이면 움직여서 전투를 펼치겠다. 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흑의 경우는 지금 일단 상대가 두지 않은 바로 다가서는 수가 일단 한눈에 들어오고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흑도 이런 식으로 두면서 네. 사실 상변 같은 경우는 백이 세력이 쌓인다고 해도 무조건 백이 유리한 싸움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움직일 수 있다 뿐이지 흑 쪽에서 피해야 된다 이런 싸움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다가서는 것과 지금 실전처럼 하나 젖혀서 이제 중앙 쪽으로 먼저 이제 힘있게 좀 뻗어 나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그쪽이 이렇게 흑돌이 놓여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좌변 쪽의 백돌이 또 좀 약해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변 쪽이 두터워지기 때문에 네. 뭐 한쪽은 약해질 수밖에 없죠. 한종진 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좌변보다는 상변 쪽, 이 상변 쪽에 어떻게 보면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서봉수 구단은 일단 중앙을 두텁게 해놓은 이후에 좌변 쪽을 차지하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젖히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느는 것과 또 2단 젖히는 것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바로 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네. 일단 가장 무난한 것은 역시 그냥 늘어서 두는 거고요. 네. 2단 젖히는 것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단 젖힌다고 해서 뭐 큰 사고가 날 것 같은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2단 젖히는 것이 과연 득일까는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늘고 있게 됐을 때 이렇게 되면 백이 또 손을 빼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교환이 없다면 지금 실전에 젖혔네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교환이 없다면은 사실 그냥 가만히 늘어서 뒀으면 중앙 쪽으로 두는 게 아니라 아예 이 한 점을 끊어서 두는 것도 연구를 해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서봉수 구단의 착점은 뭐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종진 구단이 좀 의욕적으로 지금 포석을 짜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썩 좋다 이런 느낌은 아직 없어요. 네, 두고 봐야 알 것 같아요. 네. 과연 이 작전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앞으로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이바둑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전투가 시작이 된다면 역시 이 끊겨 있는 차단되어 있는 한 점을 과연 한종진 구단이 움직이면서 전투가 시작이 되느냐. 네. 만약 이 부분에서 전투가 시작이 안 된다면 역시 좌변 부분을 백이 두 칸 정도 띄어서 안정을 취하느냐, 흑이 다가서느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흑이 다가서면 백이 나와서 싸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좌변을 그냥 버리고 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종진 구단이 계속 상변 쪽 싸움을 선택을 좀 생각을 하면서 둘지 아니면 타협으로 좌변 쪽으로 갈지.
백이요. 좌변을 지킨다면은 어딘가 보강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보통은 아무래도 두 칸 아닙니까? 거의 두 칸이라고 봐야죠. 근데 왜냐면은 지금은 이렇게 흑세력이 위에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요. 네, 괜찮을까요? 이제 세 칸으로 두는 것은 들어와서 네. 이 한 점을 이제 버린다. 이 한 점이 버려도 별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세 칸으로 둘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이런 장면에서는 뭐 10중 8구는 두 칸으로 두고 아무리 흙이 두텁다고 해도 들어올 때 이렇게 네. 한 칸 먼저 뛰어나가면은 백이 뭐 심하게 공격당할 상황은 웬만해서는 없거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백이 오히려 세 칸을 벌리고 상대가 침입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위에서 그쵸. 눌러가는 작전 그런 그러니까- 모습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떨 네. 때냐면요.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흙이 여기가 너무 철벽이다라고 느껴지면은 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작전입니다. 네. 위로 붙여서 어떻게 보면은 좀 작게 흙의 모습을 중복으로 만든다라는 느낌으로 작게 버리고 네. 백은 뭐 한 번 정도 더 지키게 되면 모양이 조금 커질 수가 있죠. 이렇게 두는 것도 물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두 칸이 조금 무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배석에서는 굳이 세 칸 벌릴 이유는 없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세 칸을 둔다고 해서 그 수가 실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역시 뭐 무난한 정수 쪽에는 두 칸이 네.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정진 구단이 처음에 이제 밀어올 때 중앙 쪽으로 이렇게 딱 힘있게 밀을 때만 해도 네. 중앙 상변 쪽에 이제 자세를 잡고 바로 싸우겠다 이런 뜻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서봉수 구단이 갑자기 2단을 져치자 조금 생각이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종진 구단의 생각은 아마 이제 여기에 늘고 여기 이제 늘고 밀고 늘고 호구를 둔 다음에 좌변을 다가오면 움직이고 여길 지키면은 좌변을 두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밀어 올렸던 것인데 네. 서봉수 구단이 이제 2단을 젖히자 어떻게 보면 자세가 조금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백이 늘고 이을 때 이제 밀게 된다면 네. 물론 이 자세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처럼 호구가 되어 있는 것보다는 약간 좀 덜해요. 왜냐하면 네. 언제든지 흙이 다가오는 급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백이 뭐 모양이 꼭 두텁다 네. 이렇게만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느는 행마 말고는 사실 다른 행마는 생각하기가 쉽진 않아요. 지금. 저 자리를 맞을 수는 없잖아요. 네. 정말 뭐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네. 지금은 거의 뭐 그 다음 변화를 네. 생각하는 거지 지금 다음 수를 생각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자, 예상치 못한 상대의 또 도발에 한종진 구단이 당황해하고 있는데요. 오, 2단 젖혀갑니다. 생각을 한 의미가 있었네요. 지금. 근데요, 만약에 흙이 뭐 그냥 가만히 있더라도 다시 환원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게 되면은 네. 이제 백도 있기보다는 양호구 모양으로 두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봉수 구단도 먼저 하나 사석 작전으로 먼저 하나 끊었는데 네. 근데 지금은 사실 한종진 구단의 생각이 맞는지가 약간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단수 쳐야 되는데 네. 물론 흑도 여기서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이 많이 되는 장면이긴 하지만 당장 거기 맛이 생겼나요? 여기를 끊어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이제 누가 유리한지는 좀 진행이 되어 봐야 되는데 흑이 네. 이 약점을 노리면서 둘 수가 있습니다. 맞게 되면은 나가서 따내야 되는데 연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축으로 지금 완벽히 잡혀 있는 돌은 아니에요. 바로 결행을 합니다. 저곳을 밀었다는 것은 이제 바로 두겠다 이런 네. 뜻인데 서봉수단도 전투를 피하지를 않네요. 네, 지금 서봉수 구단의 작전이 무조건 이 장면에서 이렇게 둬야 된다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먼저 네. 이제 하나 그냥 이곳을 지킨 이후에 백이 이제 좌변 쪽 갈 때 그때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예 그냥 좌변 쪽 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일단 바로 움직이는 것을 선택을 했고요.
지금 흑이 한 점이 다시 살려 나왔습니다. 백이요. 그 흑이 끄는 그 자리를 잡는 게 아니라 중앙에 한 점을 따내서 우상 쪽에 이 흑 두 점을 제압하는 것과 맞보기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우상 쪽을 이제 백이 먼저 이곳을 백이 먼저 뭐 위로 늘던지 밀던지 해서 정말 100% 잡을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 그 작전도 생각은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좌상기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너무 깔끔하게 잡히는 거고 네. 우상기 같은 경우는 백이 먼저 둔다고 해도 사실 완벽하게 잡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맛이 네. 워낙 나쁘기 때문에 실전에서 그 작전을 펼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담되는 작전이 네. 되겠군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변부터 시작이 되네요. 일단 뭐 백이 좀 상변과 중앙 쪽이 차단당하면서 어떻게 네. 보면 백이 좀 공격을 당할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백은 지금 우상기도 일단 신뢰를 차지했고요. 좌상기도 아주 깔끔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중앙 쪽으로 돌이 나오면서 손만 한 타이밍 손만 돌려서 좌변까지 차지할 수 있다면은 상당히 발빠르게 집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백이 포석이 좀 기분 나쁘다 이렇게만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떨까요? 지금 백이 좌변 쪽에 벌릴 시간이 있을까요? 중앙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뛰어나간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 가장 무난한 행마를 본다면 네. 사실 여기도 젖혔네요. 모양은 느는 게 보통인데 좀 더 타이트하게. 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라도 백을 조금 자충을 만드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상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데 하나 맞는 건데 집으로 네.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지금은 느는 것보다 네. 실전적인 수다 생각이 되고요. 이 장면에서 무난하게 둔다면 이제 중앙 쪽 뛰는 거겠지만 네. 그냥 좌변 쪽을 둬도 충분히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뒷공배를 메워가고 있는 서봉수 구단. 근데 한종진 구단이 그곳을 밀지 않은 거는 약간 의문인데요. 자체로 집으로 또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집도 집이고 그리고 네. 예를 들어서 백이 한번 밀어놓고 뛰어서 행마가 되는 것과 지금 흑이 민 것과는 한눈에 보기에도 뭔가 압박을 당하는 강도가 백이 훨씬 심하게 됐거든요. 지금은 한종진 구단 생각은 나도 압박 당하지만 이제 한 칸 한 칸 뛰면서 좌상기 흑을 압박할 수 있다. 네. 기세 진행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돌의 흐름만 놓고 봐서는 네. 백이 역시 뭐 좋은 모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뭔가 이 힘은 흑이 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좀 돌에 급소되는 자리에 흑의 돌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역시 중앙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백돌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흑이 붙이고 늘게 된다면은 모양이 너무 커지거든요. 네. 이런 지금 수단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흑이 좀 편한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흑이 편해진 데 있어서는 역시 한종진 구단의 이 그냥 한 칸 뛴 수는 약간 의문입니다. 찬성하고 싶지 않아요. 야, 역시 그 자리가 아팠을까요? 한 칸으로 부강을 하고요. 이렇게 된다면 좌변 쪽은 흑이 먼저 다가올 수 있죠. 한 칸으로 다가오게 된다면은 거의 바로 잡을 수 있고요. 중앙 쪽을 두는 것도 두텁습니다. 네. 기분을 좀 더 냅니다. 초반에서는 서봉수 네. 구단이 약간 득점을 올리고 시작이 됩니다. 이제 네. 백은 지금 어떻게 보시면 이 우아기에도 흑돌이 하나 있고 자아기에도 백돌이 하나 있기 때문에 우아기와 자아기는 집은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하지만 네. 우아기가 훨씬 더 발전 가능성이 지금 큰 상황이고요. 주변 배석이요. 네, 그리고 네. 우상기 같은 경우가 우상기가 백이 10집이 조금 안 됩니다. 좌상기가 한 5집 돼요. 그러니까 백의 확정가가 한 10 몇 집 정도, 13, 4집 정도 되는데 흑은 사실 확정가는 없어요. 확정가라고 해도 이제 이곳 한 점을 거의 잡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한 5집 정도? 좌상기는 지금 뭐 집으로 볼 수는 없고요. 네. 확정가만 본다면 백이 뭐 조금 많고 덤도 있고 하지만 발전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뭐 비교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흐름이 흑이 백을 공격하면서 그 발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한종진 구단도 수비로만 두지 않고 최대한 네. 좀 흑의 모양을 압박하는 쪽으로 행마를 하고 있어요.
방금 백이 이렇게 붙여가면서 압박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두기사 초반부터 정말 치열하게 싸웁니다. 자, 승부의 향기 함께 나누시죠.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입신과 커피의 만남. 제16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서봉수 구단과 한종진 구단의 24강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대결 역시 저희가 예상해 드린 대로 관록과 패기의 대결. 한종진 구단이 먼저 패기 넘치게 전투를 신청해 가고 있고요. 서봉수 구단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한종진 구단이 어느 정도 패기 있게 둘 거라고는 예상을 했지만 사실 네. 저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도 정말 깜짝 놀랄 수가 나왔어요. 저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를 붙이고 늘자 사실 백이 한 칸 띄워도 흙이 이 부분을 받을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어차피 흙이 중앙으로 둘 텐데 지금 한 칸 뛰는 수도 두지 않고 바로 일단 눈에 보기에는 너무 터프한 수인데요. 그러니까 왜냐면요. 네. 지금 중앙 이런 데 미는 게 선수거든요. 네. 선수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흙이 가장 강하게 두면 이렇게 아예 네. 서로 씌우는 쪽으로 둘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르게 둔다면 그냥 여기를 차단하고 사실 늘어서 둬도 축이 안 되나요? 지금 축은 걸리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소목의 자리에 있으면은 여기에 네. 이제 돌이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네. 그러니까 넷, 똑같습니다. 네. 쭉 타고 내려가도 결국 이렇게 돼요. 그 작전으로 두는 것 같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이 저 장면은 원래 흙이 먼저 이렇게 젖혀가면서 먼저 압박해 가는 장면이었는데요. 여기를 붙인 것까지는 이제 한 칸 띄어서 행마를 한다. 괜찮은 작전이다 이런 네. 느낌이 드는데 글쎄요. 끊는 거는 지금은 돌이 흙이 훨씬 더 두터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종진 구단이 너무 일찍 승부를 좀 걸어간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좌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백이 제압당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중앙에서 확실히 유리한 전투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 확실히 유리한 전투가 될지가 조금 의문이에요. 그리고 흙 입장에서는 지금 작전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을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냥 줘버리고요. 사실 집만 보면은 넉집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좌변만 깔끔하게 집이다. 맛이 하나도 없다라고 보면은 그냥 이렇게만 둬도 흙이 확실히 편합니다. 근데 어떨까요? 서봉수 구단. 네, 움직인다고 봐야죠. 네. 네. 서봉수 구단은 바둑 자체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즐기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바둑이 어느 정도 뭐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 장면에서 정말 최선의 수를 좀 찾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바둑이 좀 유리하면은 물러설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장면은 당연히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전혀 물러섬이 없습니다. 네. 참 재밌게 두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앙. 한종진 구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중앙을 움직여줘서 조금 나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면 판이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흙이 만약에 중앙을 버리고 두는 쪽을 선택했다면은 판이 상당히 단순화가 되기 때문에 판은 어떻게 보면 뒤집을 기회가 네.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지금 흐름은 흙이 확실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네, 힘있게 계속 밀어가고 있고요. 흑이 언젠가 좌변 쪽에 다시 손이 돌아와야겠죠. 네, 좌변 같은 경우는 백이 이렇게 붙여서 둔다면은 너무 쉽게 이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도 되고 하나 이렇게 물러나도 흑이 거의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은 전체 사활 자체가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좌변 같은 경우는 흑이 언젠가는 손이 돌아와서 한 칸이던 뭐 일자던 어딘가는 두는 게 상당히 큰 자리입니다. 6, 7, 8, 9, 10. 102번 남았습니다. 네, 여기서 한종진 구단 초읽기 1회 사용을 합니다. 승부처 장면이에요. 이제 한종진 구단이 이 장면에서 생각을 한 건 다른 것보다도 일단 다음 수는 사실 거의 이곳을 안 두고 두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두고 싶어요. 네. 젖힐 때 모양은 느는 건데 혹시 뭐 2단 젖히는 수 이런 수가 되나 이런 부분을 좀 수익기를 하는 것 같고요. 언뜻 보면은 베개 모양이 상당히 뭐 호구로 되어 있고 한 칸에 중앙까지 두텁게 젖혀서 네, 좀 좋은- 두점머리를 네. 때리는 모양인 것 같기도 하고요. 좋은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이 모양은 약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를 먹여치고 그러니까 흑도 어느 타이밍에 둬야 될지는 좀 어렵긴 합니다. 단수치고 그렇죠. 단수치게 되면은 잊질 못해요. 셋. 버려야죠. 네. 이런 약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두터운 모양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흑이 좌변으로 돌아갈 시간이 있을까요? 중앙도 약점이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은 당장은 쉽지 않아 보여요. 계속 흑도 중앙을 둬야 모양이 괜찮아집니다. 서봉수 구단이 중앙을 움직인 것은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여기를 움직이고 30초. 한 칸 뛴 다음에 지금 젖혔거든요. 네. 이 젖힌 수는 아래로 한 칸 뛰는 게 나은지 지금 젖힌 게 나은지는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언뜻 봐서는 흑이 힘있게 지금 두어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되면은 좀 후수가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거든요. 네, 지금 후수가 당장 되었죠. 네, 백이 둘 수도 있고요. 네. 힘있게 젖혀간 것이 오히려 나도 좀 자충이 되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비켜가는 행마가 어땠을까 하는 의견이었고요. 백은 일단 뭐 좌변을 상당히 두고 싶은 장면입니다. 집으로 네. 워낙 크죠.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거기 약점이 신경이 많이 쓰였다라는 뜻이네요. 그리고 지금 둔수는 사실상 선수라고 봐야 돼요. 준동하는 맛을. 네, 여기를 움직이는 순간 네. 흑이 중앙 쪽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손을 뺐어요? 지금 서봉수단은 안쪽에서 살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궁도가 이렇게 넓은데 설마 잡히겠어.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저 101점은 요석 아닐까요? 그러니까 워낙 크다라는 뜻이죠, 이곳이. 네. 근데 흑이 지금 이 장면에서 상대가 중앙을 두텁게 뒀는데도 불구하고 좌변을 둬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나가서 지금처럼 싸우는 작전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스텝이 뭔가 꼬였습니다. 하나, 그러니까 둘, 흑이 확실히 좋았던 흐름인데 지금은 네. 다섯, 흑이 과연 여섯, 좋을까? 그냥 일곱.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네. 한종진 구단은 팩에 있는 저 붙이고 끄는 선택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우선 한숨 돌려 놓았고요. 아까까지만 해도 저 부분이 흙의 두터움이었는데 지금 이 백이 한 점을 움직여 나오니까 이제 우상의 흑돌도
약해졌고요. 30초. 그리고 하나, 상변 쪽은 뭐 잡힐 것 같진 않아요. 어떻게 네. 해서든지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곱, 역시 여덟, 아홉, 여기 부분이 많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또 나중에 다가올 때 흙이 기분이 또 많이 나빠지거든요. 네. 공격 바둑은 어렵겠지만 공격이 이제 주도권은 백에게 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의 느슨함이 주도권을 상대에게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근데 프로 기사들은 저런 결단력, 30초. 하나, 이게 느낌으로 아는 건가요? 셋, 넷, 저 상변이 흙이 살 수 다섯, 있다는 것을요? 여섯, 일곱, 어떻게 보면 그냥 느낌이죠. 그러니까 저 정도 궁두면 네. 잘 안 잡히더라. 그냥 이런 느낌인데 떨리지 않나요? 상당히 떨립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옆에서 바둑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감각적으로 저 정도 모양은 잘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 대국하는 입장에서는 정확히 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떨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서봉수 구단이 손을 지금 뺐던 것 중에 하나가 안에서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지금처럼 중앙 쪽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덟, 네, 지금 같은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차단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네. 흙이 뛰어나오면서 약간이라도 더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나오는 수가 득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 배석상 부담이 30초. 되는 흑마인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밀고요. 백도 이제 모양은 그냥 늘어야 돼요. 지금 같은 장면은 젖히는 거는 뭐 의미가 별로 없죠. 흙이 다시 젖힐 때 뒤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문제인데요. 흙도 상변 사활이 정말 뭐 확실한 이거면 뭐 100% 살았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실전 심리상도 다섯, 나와서 둘 가능성이 여섯, 높을 것 같습니다. 더 강하게 붙여갑니다. 어느 한쪽이 상당히 뭐 망할 수도 있는 그런 모양인데요, 이건. 왜냐면 글쎄요, 여길 지금 만약 그냥 끊을 생각이면 사실 모양이 좋지가 않아요. 네. 흙도 연결을 하면요. 여기 연결하면 나오고요. 지금 이렇게 둬서 셋, 넷, 다섯, 여기가 일곱, 막상 다 버리면은 지금 연결이다 그런 뜻이네요. 치받고 뭔가 우변 쪽으로 나갈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양은 흙이 약간 무리예요. 왜냐면 한정진 군단이 치받았는데요. 지금 우변으로 나가는 것도 나가는 거지만 여기로 끊고 사실 젖히면은 연결이거든요. 네. 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축처럼 몰면은 다 촉촉수로 잡힙니다. 결국. 그러면 흙이 하나, 틀어 막을 수가 없다면 오히려 잡힐 것 같은데요. 상당히 이상해지는 거죠. 네, 지금 모양에 힘이 없습니다. 무너지고 있죠. 이렇게 된다면은 서봉수 구단의 중앙 쪽으로 나온 선택은 좀 이상해지는 겁니다. 네.
중앙 쪽으로 나온 것은 어쩔지 몰라도 이 붙인 수가 이상해질 확률이 아주 높아요. 지금 그냥 나가는 게 그냥 나갔으면 우변이 이렇게까지 지금 다치지는 않는데 네. 지금은 상당히 크게 다칠 위기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모양상, 네. 기세상은 젖혀서 막아야 되는데 일곱, 지금 여덟, 그럴 수가 없고요. 아, 먼저 끊어갑니까? 그게 수순인가요? 여기를 이을 때 어차피 뭐 단수 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저 치면 똑같거든요. 네. 여기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빠지면 어차피 잡혀는 있어요. 네. 그리고 문제가 잡기 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언뜻 봐서는 뭐 너무 곤란해 보이는데요. 거기 단수는 그쪽 단수는 약간 의문입니다. 달라지나요? 왜냐면 여길 단수 칠 때 네. 만약 있게 되면 넘어가서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되죠. 여기 네. 끊는 게 흑이 선수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단수를 칠 때 따내야 그렇다면 따내야 되는데. 되는데 이렇게 호구 모양으로 두면은 팬가요? 패가 되죠. 그러니까 물론 이 모양의 백이 안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체 패감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패싸움이 되겠지만 지금은 그냥 무난하게 반대쪽으로 쳤으면 쉬웠던 상황인데 어려운 길로 가는 거거든요. 오히려. 네. 지금은 한종진 구단의 실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바둑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더 쉽게 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변화도 싸움이 어렵겠습니다만 냉정하게 백이 좀 더 유리한 싸움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지금도요. 지금도 백이 유리합니다. 싸움은 유리해요. 하지만 좀 더 깔끔한 방법이 있었는데 상대에게 기회를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냉정한 판단인 것 같아요. 패를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저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좀 집으로 먼저 득을 봤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네. 성수단 그래도 냉정한 판단을 네. 했습니다. 바로 이런 선택들이 관록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중앙의 백돌도 완성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지만 중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완성은 아니에요. 하지만 백이 이제 이 돌을 잡고 살아가게 되면은 사실 여기는 끊으면은 끊는 순간 뭐 그냥 잡아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네. 자, 이렇게 또 타협이 됩니까? 부분적으로 백이 잘 된 것은 맞지만 네. 한종진 구단 쪽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전투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강한 펀치를 날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좀 타협이 됐거든요. 자, 한종진 구단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멈춰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이제 뭐 무난하게 진행이 된다면 여기서 이제 흑이 한 번 더 둬서 이제 상변을 지키고요. 뭐 끊겨도 안에서 그냥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네. 이제 백이 이러고 나오는 이 정도 바둑이 상당히 무난한 정수, 무난한 진행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보여주신 대로 마무리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국면이요.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상당히 네. 이제 확정가는 오히려 이제 백이 우상기를 잡게 되면 조금 많아지거든요. 하지만
우상귀는 잡혔지만 그래도 흙이 전체적으로 돌들이 다 연결했기 때문에 많이 두터워졌고요. 하변 같은 경우는 또 흙의 발전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네. 어느 한쪽이 뭐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는 색깔이 전혀 다른 바둑. 근데 만약에 지금 상변 쪽을 흙이 받지 않고도 살아있다라고 본다면 이야기가 너무 달라지긴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길 지키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냥 씌우고요. 끊을 때 단수치고 안에서 확실히 산다라는 수익기만 되면은 이거는 백이 망한 겁니다. 네. 너무 어려운 수익인데. 보통은 받는 거죠. 네, 받을 것 같네요. 네. 받습니다. 상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정말 최소한 한 몇십 분은 있어야 수익기가 정확히 될 것 같아요. 네. 참 중앙에 틀어 막는 수, 한 칸 뛰는 수 정말 두고 싶은데요. 저 흙이 저 자리를 두게 된다면 하변의 발전성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흙도 사실 부담이 워낙 큰 작전이기 때문에요. 네. 상변이 차단당해서 만약 잡히면은 거의 바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완벽한 수익기가 되지 않는 한은 지금처럼밖에 둘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판이 이제 길어지는 거죠. 백이 또 중앙 쪽으로 먼저 나오기 때문에요. 항상 아마추어들은 행마를 할 때도 뭔가 자신감이 없어서일까요? 뭔가 이럴 때는 밀어가야 되고 이럴 때는 지금 실전처럼 유연하게 또 나를자를 해야 되고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제 물론 뭐 상황마다 좀 다르겠지만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밀어가도 젖힐 때 이렇게 늘게 되면은 흙의 모양이 너무 좋아지면서 흙이 먼저 한 발 더 이렇게 나오게 깔끔하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미는 행마를 두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어차피 이 모양도 흙이 먼저 두면 한 발 더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이수와 이수는 백이 손해거든요. 네. 나중에 이렇게 둬야지 여기 돌이 있어봤자 득될 게 거의 없습니다. 아, 또 이제 전장이 자하기로 네. 옮겨갑니다. 정말 오늘 봐도 어느 순간부터 쉬지 않고 전투가 계속되네요. 네, 상변, 중앙. 이제는 좌하 쪽으로 전장을 옮겨갑니다. 두 기사의 전투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